오늘은 배달 전문점 창업 전에 모르면 큰일 나는 것, 이것만큼은 꼭 알고 시작해야 하는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질병 사태로 인해서 배달 수요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게다가 큰돈 들여서 창업하기도 부담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배달 창업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나 공유주방 업체에서도 지금이 기회라고 하면서 배달 창업을 부추기는 분위기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제 주변에서도 홀매장 창업하려다가 이제는 배달 창업을 알아보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제 컨텐츠 중에서도 요즘 배달 창업에 대한 컨텐츠가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많은 시청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창업은 이렇게 뜨거울 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일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배달을 하다 보니까 질병 사태가 끝나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들은 또 우수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거죠. 이건 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미래이긴 하지만 배달 창업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걱정이 되다 보니까 이전 컨텐츠들에서는 배달 창업이 만만치 않다는 뉘앙스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배달 전문점 창업을 하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창업 전에 꼭 알고 시작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바로 저렴하게 창업을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창업 비용이 적게 드는 게 배달 전문점 창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시설을 새 걸로 비싸게 넣는다거나 권리금을 많이 준다거나 해서 창업 비용을 많이 쓰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창업 비용을 많이 써서 좋은 게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배달 전문점은 사실 창업 비용을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시설 새 걸로 갖춰 놓는다고 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에는 시설 다 깨끗하게 돼 있는데 장사 안 돼서 나가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곳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만 추가로 몇 개 중고로 사서 넣으면 권리금 보증금 말고는 딱히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사 잘 되는 가게에 권리금 몇 천만 원씩 주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정말 신중하셔야 될 게 배민 요기요에서 가족이나 공동사업자 외에는 리뷰 승계를 안 해줍니다. 새로 홍보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하루에 배달 10건씩 하는 매장을 인수한 적이 있거든요. 홀 중심이고 배달은 추가로 하는 매장이었는데 제가 인수하고 나서 배달이 한 달 동안 10건 들어오더라고요. 하루에 10건 아니고 한 달 다 합쳐서 10건이요. 깃발도 꽂혀 있던데 그대로 꽂고 전에 하던 거 그대로 다 똑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자가 바뀌면서 리뷰 같은 게 다 리셋되니까 기존 고객들이 완전히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배달이라는 거는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 차이가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권리금 많이 주고 창업하는 건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금 좀 주더라도 검증된 매장 들어가겠다 하는 분은 최소한 배달앱 사용비로 얼마 쓰고 있는지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깃발 엄청 꽂고 홍보비 엄청 써가지고 매출은 높지만 수익은 안 나는 그런 매장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창업비용 3천만 원 미만으로 창업하시길 권장드리고요. 최대 5천만 원은 안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발품을 좀 팔아야 싸고 좋은 가게를 얻을 수 있는 건데 발품 팔 자신이 없는 분은 공유주방으로 들어가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달 창업 전에 알아야 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인데요.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 원룸촌이 배달에 훨씬 유리해요. 그냥 잠깐 생각을 해보면 대단지 아파트에는 많은 세대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배달시키는 것도 많을 것 같고 또 가족 구성원이 많으니까 객단가도 높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일단 주문 자체가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배달 음식은 보통 혼자 살 때 제일 많이 시켜 먹고 둘이 살아도 곧잘 시켜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가 있으면 배달 음식을 거의 잘 안 먹게 됩니다. 그래서 평수가 큰 아파트일수록 아이가 있는 곳이 많으니까 배달을 잘 안 시키게 되죠.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가 생각보다 배달하기 어렵고 배달 시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몇 동 몇 호인지 찾는 것부터가 일이고 오토바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곳들이 많아서 꽤 먼 거리를 걸어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은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것도 한참이고요. 반면에 원룸촌은 배달 빈도수가 상당히 높고 오토바이도 바로 앞에 세우고 두세 층 뛰어갔다 내려오면 금방이잖아요. 아파트만큼 밀집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오토바이로 몇백 미터 더 가는 거야 뭐 일도 아니니까 원룸촌이 배달하기 훨씬 쉽고 빠른 겁니다. 특히 사장님이 직접 배달한다고 하면 원룸촌이 압도적으로 유리한데요. 대단지 아파트에서 한 건씩 들어오는 게 있으면 배달 대행 보내면 되고요. 원룸촌은 사장님이 한 번에 4-5개 쭉 모아서 쭉 배달하고 오면 이런 게 진짜 돈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알아야 할 사항은 창업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그전 컨텐츠에서도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배달 전문점은 프랜차이즈 하면서 올 배달 대행까지 쓰면 매출이 아무리 높아도 돈 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매출이 올라가는 만큼 지출도 그대로 따라서 올라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수익에 대한 욕심은 내려놓고 경험을 쌓으면서 성장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창업하는 게 좋습니다. 창업비용도 아예 저렴하게 공유 주방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수 있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높은 수익도 욕심이 난다 하는 분들은 방향을 애초에 다르게 잡아야 됩니다. 개인 브랜드로 하면서 객단가는 높이고 재료비 비중은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배달을 직접 해서 배달 대행비를 줄일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할 거면 공유 주방보다 개인 매장이 유리하고요. 여력이 된다면 포장 판매까지 가능한 곳에 창업하면 더 좋겠죠. 네 번째로 알아야 할 사항은 배달 대행 기사님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창업하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기사님 입장에서 동선이 길어지게 되면 그 가게로 잘 안 가게 되는데요. 특히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배달 대행 잡는 게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하는 식당이 거의 없는 외진 곳에 혼자 떨어져 있으면 기사님들이 접근하기 어렵겠죠. 아니면 매장이 쇼핑몰처럼 큰 건물 지하나 2층, 3층에 있으면 오토바이 놓고 한참 들어와야 되니까 기사님들이 기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인지 염두에 두고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배달 창업 전에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창업하려는 동네에서 배달 대행 기사로 미리 한번 일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동네에서 경쟁자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많은 주문이 들어오는지, 효율적인 배달이 가능한 상권인지 등등 어지간한 건 다 파악하고 시작할 수 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볼 수 있고 돈까지 벌 수 있는 방법이니까 창업 전에 배달 대행 기사 경험은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배달 전문점 창업 전에 꼭 알아야 하는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배달 창업이 대세다, 저렴하다 해서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전에 탄탄하게 준비하시고 창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